매일 드시는 그 채소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진료한 어르신 5분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특정 채소를 꾸준히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분들이 부담한 병원비만 합쳐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문제는 조용히 증상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식후에 답답하고 밤에 종종 쥐가 나고 아침마다 혈압이 조금씩 높아지는데도 나일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채소를 드시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65세를 넘기면서부터 서서히 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채소가 어떻게 독이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익숙한 채소들 중에서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것, 반대로 꼭 챙겨야 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내일 아침장을 보실 때부터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정춘식입니다. 올해로 진료 40년이 넘었고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혈압신장 소화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수많은 차트를 넘기고 수없이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조용히 망가진다. 65세를 지나면 간의 해독 능력은 3040% 떨어지고 신장 기능은 20대의 6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소화효소 분비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예전에는 멀쩡하던 음식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프지 않게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와 이론을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왜 어떤 채소는 지금의 몸에 독이 되고 어떤 채소는 약이 되는지를 이야기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럼 나는 뭘 먹어야 하죠? 라는 질문에 바로바로 답을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놓으시면 앞으로도 실수 없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채소입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평생 빈혈엔 시금치라는 말을 들으며 사셨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대구의 74세 김성필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 댁 아침상에는 늘 시금치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 데쳐서 들기름에 살짝 묻혀내는 방식이었죠. 한여름에도 시금치가 피를 맑게 한다는데 하시며 빠지지 않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찌르는 듯 아프고 화장실을 다녀오면 속이 미묘하게 쓰렸습니다.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결국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보인 건 6자리 단단한 결석. 시금치 속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 만든 칼슘 수산 결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큰 무리 없이 밖으로 내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대의 신장은 20대와 다릅니다. 쌓이고 쌓인 미세한 결정들이 어느 날 딱 통증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선생님, 그럼 평생 믿고 먹던 게 잘못이었다는 건가요? 김 어르신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바꿀 때가 온 겁니다. 시금치가 위험해지는 지점은 반복과 양 그리고 조리법입니다. 데친 후 찬물에 충분히 헹구면 옥살산 일부는 빠져나가지만 진한 맛이 좋아라며 살짝 데친 뒤 바로 무치는 방식은 옥살산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칼슘제를 함께 먹어 더 좋을 줄 알았다는 분들 오히려 결석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금치는 평생 끊어야 하나요? 하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드셔도 되지만 매일 상비처럼 드시지는 마세요. 특히 결석 이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가끔 소량 충분히 데쳐 헹군 뒤로 바꾸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금치 대신 지금의 몸에 더 맞는 채소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차근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채소를 먼저 짚고 갈게요. 두 번째로 멈춰야 할 채소는 가지입니다. 여름엔 가지전 한 장이면 밥 한 그릇이 술술 넘어가요 하시는 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69세 박춘정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리고, 박 어르신은 김치찌개와 가지볶음을 번갈아 가며 드시는 걸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속이 자주 쓰리고 공복에 가슴이 타는 듯 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위가 다 약하지 하고 넘기셨지만 내시경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곳곳에 얕은 밀항과 발적, 그리고 위산 역류 소견.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었지만 가지에 포함된 솔라닌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점막을 반복적으로 건드린 게 방아쇠가 됐습니다. 가지는 수분이 많아 기름을 쉽게 빨아들이죠. 팬에 붙이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지방이 늘고 그 기름이 다시 역류성 증상을 키웁니다. 그럼 가지를 아예 끊으란 말인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위가 예민해졌다면 가지는 자주 많이 기름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드시려면 굽기보다 찌기, 센 불보다는 약불로 수분을 날리지 않게 조리하고 공복을 피해 소량을 반찬으로 곁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 중이라면 괜찮겠지 대신 덜 자극적인 채소로 바꿔볼까? 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 세 번째는 김치와 장아찌, 절인 나물처럼 소금이 깊이 스며든 채소들입니다. 우리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하시는 분들, 제발 이 부분만큼은 귀 기울여 주세요. 서울 강북의 76세 이창석 어르신은 김치를 좋아하는 게 죄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루 3끼 때로는 간식처럼 집김치를 집게로 집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어지럽고 머리가 띵해 주저앉으셨습니다. 혈압은 196에 104. 응급실에서 수액과 약물 치료를 받으신 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치를 줄이면 밥맛이 없는데요. 이 어르신의 식단표를 보니 밥은 반 공기로 줄이셨는데 김치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밥 대신 김치가 된 셈이죠. 소금은 신장이 빼줘야 하는데 70대 신장은 20대와 다릅니다. 하루 68g의 나트륨을 처리하던 몸이 이제는 34g만 넘어도 버거워합니다. 부종이 잘 가시지 않고 밤에 자다 딱 한 번만 소변을 보시던 분이 2번, 3번 깨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반지가 답답해지고 아침엔 발등이 살짝 부어 신발이 꽉 끼기도 합니다. 저는 짜게 안 먹어요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 김치 국물 한 국자와 장아찌 2토막만 더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그럼 김치 끝?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국물은 빼고 물에 한번 헹궈서 접시 절반이 김치가 아니라 채소 2-3가지 김치 한 젓가락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춧가루로 감칠맛을 더하되 소금은 절반, 젓갈은 3분의 1로 줄이는 저염 김치로 레시피를 바꾸는 것도 길입니다. 입맛이 싱거워질까봐 걱정이라고요? 혀는 잊으면 바뀝니다. 혈압계는 그 변화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국물만 후루룩 마시면 속이 편해져요 하시는 분들께 특히 말씀드립니다. 콩나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상온 보관, 미지근한 데친 물, 남은 국, 재가열 이 3가지입니다. 광주의 72세 정배식 어르신은 점심에 끓인 콩나물국을 저녁에 다시 끓여 드셨다가 밤에 39도 넘는 열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에서 보인 건 히스타민 중독 패턴. 여름철 습한 부엌 뚜껑 덮은 채 식힌 냄비, 그리고 조금만 더 끓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겹치며 독이 된 겁니다. 노년기의 면역체계는 젊을 때처럼 재빨리 방어하지 못합니다. 나는 장이 튼튼한 편이야 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콩나물은 샀으면 바로 다듬어 씻고 끓인 국은 바로 나눠 담아 식혀 냉장 보관하시고 남은 국을 다시 데워 드시려면 끓었다. 불 끄기가 아니라 끓는 상태. 35분 유지 후 바로 섭취 남기지 않기가 원칙입니다. 사실은 남김없이 먹을 만큼만 끓이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뭘 먹고 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채소만 알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지금의 몸에 딱 맞는 채소를 알면 식탁이 든든해집니다. 저는 이 4가지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단호박, 그리고 당근입니다. 왜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조리법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73세 남성 김영석 어르신은 대장내시경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된 뒤 뭘 먹어야 하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 3회 한 번에 주먹 한 개 크기의 브로콜리를 너무 무르지 않게 34분만 쪄서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살짝 헹군 뒤 들기름 간장 한두 방울로만 간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맛있나? 하시더니 한 달 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변이 매일 규칙적으로 나왔고 배에 가스가 차던 느낌이 줄었답니다. 3달이 지나서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아침 혈압이 510씩 내려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브로콜리만의 덕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중심으로 반찬 구성을 바꾸면서 소금과 기름이 자연스레 줄었고 식이섬유가 늘면서 장이 안정된 건 분명합니다. 부산 수영구의 68세 박춘정 어르신은 브로콜리를 쪄서 손가락 마디만큼 잘라 삶은 병아리 콩과 섞어 샐러드로 드셨습니다. 점심 뒤 졸음이 덜 와요. 저녁 때 폭식도 줄었어요. 브로콜리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적당히가 답입니다. 강한 향이 거슬린다면 줄기의 질긴 겉을 도려내고 꽃봉오리는 3분 이내로만 익혀보세요. 향이 확 줄고 단맛이 살아납니다. 소금을 줄이는 대신 레몬즙이나 유자청 한 티스푼으로 향을 채우면 입맛도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즙이 정말 위에 좋아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위가 예민해진 노년기에 채 썰어 데치거나 쪄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양배추는 대체로 도움이 됩니다. 부산 영도의 72세 강순자 어르신은 아침 공복에 속쓰림이 잦았습니다. 식전약을 먹어도 오후가 되면 더부룩함이 돌아왔죠? 제가 권한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양배추 바깥 질긴 잎을 떼고 속잎만 손바닥만큼 잘라 23분 찐 뒤 식혀서 참깨 한 꼬집, 들기름 반 티스푼만 더해 꼭꼭 씹어 먹기. 이게 될까? 싶었지만 2주 뒤 아침에 위가 덜 타요. 점심 후 트림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주에 사는 70세 홍영나 어르신은 양배추를 너무 생으로 먹다가 속이 차가워져 더부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은 손톱만큼, 익힌 건 손바닥만큼 원칙을 드렸습니다. 노년의 위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조리를 좋아합니다. 양배추롤처럼 다진 두부와 섞어 말아 푹 끓이면 단단했던 식탁이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간은? 소금 대신 표고버섯가루, 국간장 반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간이 너무 심심하다고요? 입맛은 바뀝니다. 혀가 변하는데 보통 2주 걸립니다. 그 사이 혈압, 속쓰림, 트림, 변 상태가 조용히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달아서 당뇨에 나쁜 거 아닌가요? 라는 오해가 있는데 단호박의 단맛은 빠르게 피를 치솟게 하는 설탕과 다릅니다. 섬유가 많아 소화 흡수가 느리고 포만감이 길게 이어집니다. 수원 장안구의 69세 여단자 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군것질이 심해져 혈당이 널뛰었습니다. 저는 빵 한 조각 대신 단호박 반 컵을 제안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호박을 씨와 결을 제거한 뒤 찜기에 10분. 껍질이 부드러워지면 손가락 제일마디 크기로 썰어 냉장에 보관해 두고 오후 3시쯤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68조각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처음엔 싱겁고 재미없었는데 일주일 지나니 군것질 생각이 줄어요. 저녁 폭식도 덜해요. 그 어르신의 혈당 일지에는 저녁 전후의 급격한 출렁임이 완만해졌습니다. 포항 북구의 73세 장판자 어르신은 단호박죽을 너무 묽게 끓여 한 그릇을 금방 비우고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스푼으로 씹어 먹는 질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호박을 푹 끓이되 으깨는 정도를 줄여 작은 입자가 남게 하고 통깨를 위에 뿌려 씹는 시간을 늘리면 포만감이 길어집니다. 소금은 아주 소량 아니면 아예 빼도 됩니다. 단호박의 자연 단맛은 3일이면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에 좋다는 말 누구나 들어봤지만 정작 매일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질이 번거롭고 맛이 밋밋해요.
그래서 저는 늘 작게 자주 간단하게를 추천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71세 정광숙 어르신은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고 난 뒤 불안이 컸습니다. 약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당근 3분법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손가락 2마디 길이로 썬 당근 스틱 45개를, 점심에는 쪄서 으깬 당근 2숟가락을, 저녁에는 된장국에 들어간 얇은 당근채를 씹어 먹는 시간을 의식하며 드셨습니다. 처음 한 주는 맛이 없어요 였지만 3주 후 입이 익었는지 달큰하네요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갑자기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의 피로감이 줄고 밤에 신문 활자가 덜 번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70세 김부선 어르신은 생당근을 씹으면 이가 시려 포기하셨는데 껍질을 얇게 벗기고 23분 찐 뒤 바로 찬물에 헹궈 식히는 블렌칭만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샐러드에만 얹지 말고 계란찜에 당근 다진 것을 반 숟가락 넣어 보세요. 식감은 살아있으면서도 EM 부담이 적고 색도 예쁩니다. 먹을 마음이 드는 색은 노년의 식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나한테 맞는 채소는 단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의 위신장관 상태와 조리법빈 도양까지 합쳐진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늘 이 질문부터 드립니다.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물은 어느 컵으로 드시나요? 반찬은 어떤 그릇에 담아 드시나요? 그릇의 크기만 바꿔도 소금의 양이 바뀝니다. 수저 대신 젓가락을 먼저 들면 김치보다 양배추 브로콜리로 손이 갑니다. 어제와 같은 식탁 위에서 내 몸만 바꾸려 하면 지칩니다. 식탁을 조금 바꾸면 내 몸은 따라옵니다. 이쯤에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짧게 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금치를 꼭 먹어야 할 때는요? 데친 뒤 충분히 헹궈 물기를 꼭 짠 다음 한 숟가락 정도만 다른 채소와 섞어 드세요. 가지가 너무 땡깁니다. 그러면 기름이 거의 스며들지 않도록 찜틀에 45분 쪄 간장 식초 다진 파만 살짝, 공복은 피하고 소량만 반찬으로. 김치는 어떻게 줄이나요? 국물부터 버리세요. 그 다음 젓갈을 줄인 저염 김치로 바꾸고 김치를 숟가락으로 퍼먹는 습관 대신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만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콩나물국은요? 끓인 날 먹고 남기지 마세요. 꼭 남았다면 끓는 상태를 3분 이상 유지한 뒤 바로 드시고 다시 남기지 않는 게 답입니다. 브로콜리 비린내는요? 줄기 겉껍질을 도려내고 3분 이하로만 찌고 레몬즙 몇 방울로 향을 바꾸세요. 양배추는 생으로? 위가 괜찮다면 조금은 괜찮지만 노년엔 따뜻하게 익혀 드시는 편이 속이 편합니다. 단호박은 당이 걱정이면 한번 양을 정해 씹어 먹기로 바꿔보세요. 당근은 이가 시려서면 블렌칭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같은 채소라도, 같은 양이라도, 같은 조리법이라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시금치, 가지, 김치장아찌 같은 절인 채소, 그리고 상온 보관재 가열이 잦은 콩나물. 매일 많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습관을 멈추고 가끔 소량 조심스럽게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채소 4가지를 식탁의 중심으로 가져오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단호박, 당근. 이 4가지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제대로 지금의 몸에 맞게 드실 때 약이 됩니다. 익히는 시간, 간의 농도, 접시의 크기, 한 숟가락의 속도까지가 모두 약의 용량입니다. 내일 장을 보신다면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색이 짙은 것으로, 양배추는 묵직하고 단단한 것으로, 단호박은 껍질이 반들반들하고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것으로, 당근은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보세요. 집에 돌아와서는 손질하고 적당한 크기로 나눠 먹을 마음이 들게 보관하세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를 위해 준비된 색깔이 보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당장 식탁에서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김치 국물 버리기, 브로콜리 3분 찌기, 양배추 한 접시를 따뜻하게, 단호박을 씹어 먹기, 당근은 작고 간단하게. 내일 아침 혈압, 내일의 속 편함, 모레의 발목 부종, 다음 주의 변 상태가 조용히 알려줄 겁니다.
맞는 선택이었구나. 저는 병원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매일 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맛은 2주면 바뀝니다. 용기를 내어 첫 숟가락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100세, 저는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채널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